안녕하세요. 역사 속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염원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자 독립운동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그가 왜 그토록 통일을 염원했는지 그 깊은 마음의 근원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격동의 시대에 태어나 일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히 백범 김구 선생을 독립운동가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의 생애 후반부에는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려는 간절한 염원이 더없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독립운동가를 넘어 통일 조국을 꿈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김구 선생의 통일 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성장 배경과 독립운동의 과정, 그리고 그가 겪었던 시대적 아픔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그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며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았고 민족의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890년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이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무력 투쟁을 넘어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와 문화, 역량 강화에도 지대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는 교육이야말로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등불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김구 선생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1896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분노로 일본인 츠치다를 처단하고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강직한 성품과 민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이후 인천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탈옥하여 다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체포되고 투옥되었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위기를 수없이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그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조국이 독립해야만 민족이 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주석으로 활동하며 그는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임시정부를 이끌며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외교 활동과 무력 투쟁을 병행하며 해방의 순간까지 헌신적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은 임시정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속하고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그토록 염원하던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신탁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는 곧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인 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해방 직후 감격적으로 조국으로 귀국했지만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누구보다도 깊은 고뇌를 느꼈습니다. 그는 어렵게 되찾은 조국이 다시 둘로 나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적인 민족 국가를 꿈꿨지만 현실은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분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김구 선생은 자신의 여생을 통일 조국 건설에 바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의 통일 염원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김구 선생이 통일을 염원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분단된 상태로는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분단 국가는 영원히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민족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직 통일된 국가만이 자주적인 역량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분단은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의 통일 염원은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또한 김구 선생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합을 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이념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적대시하고 분열하는 현실을 그는 통탄했습니다. 그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화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통일과는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 전체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열이 지속되면 결국 민족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단은 단순히 국토의 분할을 넘어 민족의 정신과 마음마저 갈라놓는 비극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민족의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통일이 민족의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둘로 나뉘면 역사와 문화 역시 단절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민족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독창적인 문화를 지닌 자랑스러운 민족인데 분단으로 인해 이러한 소중한 유산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을 그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것을 넘어 민족의 정신과 혼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이를 통해 세계에 기여하는 문화 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문화의 힘이야말로 민족의 진정한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통일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1948년의 남북협상입니다. 그는 해방 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강력히 반대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남한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었고 유엔의 결의에 따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야만 민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분단이 가져올 미래의 참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승만과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은 1948년 2월 10일 발표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서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사 반대하며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한낱 괴뢰 정부의 인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밝히며 통일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그의 통일 염원이 얼마나 간절하고 확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분단을 막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민족의 장래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오직 통일만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같은 해 4월 북한 김일성과의 회담을 위해 38선을 넘었습니다. 당시 7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위험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 협상은 단순히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건 역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는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구성원의 염원을 짊어지고 38선을 넘었습니다. 이 남북 협상은 결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김구 선생의 통일 염원이 얼마나 강렬했고 그가 얼마나 민족의 미래를 걱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의도는 당시의 냉전 이데올로기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그의 용기와 헌신은 후대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서 김구 선생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며 외세의 개입을 배제한 자주적인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민족의 생존을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를 떠나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통일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북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의 통일 염원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는
이념 대립의 최전선이 되었고 김구 선생의 순수한 민족주의적 통일론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후대에게 큰 울림을 주며 통일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절규와 호소는 훗날 많은 이들에게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통일이 단순한 지리적인 통합을 넘어 민족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수준 높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통일 국가를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만이 진정으로 세계에 기여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통일이 곧 민족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통일 염원은 그의 저서인 백범일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범일지는 그의 자서전이자 동시에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귀중한 사료입니다. 이 책에는 그의 독립운동 과정과 더불어 해방 후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 그리고 통일 조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는 그가 꿈꾸었던 통일, 조국의 모습과 그를 위한 그의 굳건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문화의 힘으로 통일 조국을 건설하고 세계 인류에 기여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문화 강국론은 단순히 무력이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고 높은 정신적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문화가 곧 민족의 얼굴이자 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안타깝게도 서거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민족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그의 통일 염원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단된 조국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길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 염원이 좌절되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통일 염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에 살고 있으며 통일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김구 선생의 삶과 그의 통일 염원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진정한 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이념과 체제를 넘어 우리 민족 전체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통일 염원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단순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인류의 평화와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상적인 통일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는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진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통일 염원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꿈꾸는 넓고 깊은 해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문화의 힘으로 인류에게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는 분단이 가져올 비극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인한 민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통일을 외쳤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민족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노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은 김구 선생의 예견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만약 그의 통일 염원이 실현되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반성을 요구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통일을 염원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때만이 진정으로 강해지고 자주적인 국가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일 염원은 민족의 주체성과 번영,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신념으로 민족의 미래를 걱정했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통일 염원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정치적 야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민족을 위한 순수한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남북 관계의 부침 속에서 때로는 통일의 필요성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백범 김구 선생의 삶을 통해 우리는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통일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혼란스러운 오늘날의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범 김구 선생이 왜 그토록 통일을 염원했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통일 염원을 기억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통일, 한국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민족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의 숭고한 뜻이 오늘날에도 빛을 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백범 김구 선생의 통일 염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